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오늘은 그 취득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죠. 오늘은 사치성 재산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요 취득세였습니다. 그죠. 취득세. 취득세 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하는 게 이제 취득세, 그죠. 보유 단계에 뭐죠? 재산세, 팔았을 때 양도세. 요 세 가지, 그죠? 우리 이제 세법에서는 핵심이 요 세 가지입니다.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공부하는 게 뭐죠? 여기서 공부하는 거. 첫째, 요 세 개에서 공부하는 게 첫째 뭐라 그랬죠? 우리 세목에서는 공부하는 게 딱 네 가지 하면 되잖아. 그죠? 네 가지. 첫째 뭐라 그랬죠? 세금 누가 내느냐? 납세 의무자. 그죠? 세금 내는 사람. 그죠? 취득세는 누가 내죠? 취득한 사람.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양도세는 양도한 사람. 알겠죠? 그럼 두 번째는 그 과세 대상. 뭐를 취득했을 때 요거 내고, 그죠?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요 세금 내느냐. 재산도 종류가 많잖아, 그죠? 양도세는 뭐를 양도했을 때 내는, 요걸 법으로 딱 열거해 놨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죠, 그죠? 요런 용어는 법으로 딱 열거해 놨다, 열거. 뭐 열거되는 거 알아보면 되고, 그죠? 1억짜리를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습니다, 그죠? 그 1억짜리 물건을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다. 그럼 1억 주고 샀으면은 여기에 대한 내는 세금이 무슨 세죠? 취득세. 1억짜리 가지고 있으면 내는 세금 무슨 세? 재산세. 1억 5천에 팔았으면 여기에 대한 내는 세금이 뭐죠? 양도세. 요걸 뭐라 한다 그랬죠? 1억이 취득가액이잖아, 그죠? 요걸 다른 말로 과세 표준. 요거는 세율. 과세 표준 세율. 요걸 뭐라 한다? 과세 표준 세율. 그럼 자 보세요.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요거잖아. 요게 뭐죠? 취득가액. 취득가액. 요게 과세 표준이다. 그죠?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재산의 가액. 그 양도세 과세 표준은 양도 차익. 알겠죠? 뭐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한 거. 세금이다. 그죠? 그래서 그 취득가액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한 거. 여기 세금. 요거 네 가지. 요거 네 가지로 오늘 과세 요건을 한다. 그죠? 자, 시작.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그죠? 요 세율이 오면은 각 세목마다 기본 세율이 있습니다. 표준 세율. 우리가 한번 가장 쉽게, 그죠? 취득세는 기본 세율이 4%입니다. 그죠? 4%. 양도소득세는 이거 금액에 따라서 다르죠. 이 금액에 따라서. 요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요 금액이 있죠, 그죠? 1200만원 이하면은 세금이 6%. 그냥 한번 들어 놓으세요. 요 금액이 4600만원 이하면은 15%. 알겠죠? 요 양도 차익이 8800만원 이하면은 24%. 양도 차익이 1억 5천만원 이하면은 35%. 요 차익이 3억 이하면은 38%. 요 금액이 5억 이하면은 40%. 5억을 초과하면은 42%. 알겠죠? 세금이. 양도세가 이래 돼 있다. 그죠? 내가 만약에 10억짜리 샀다가 상가 건물을 오늘 17억에 팔았다. 얼마 남았죠? 7억 남았잖아.
5억이 넘었죠. 여기 들어갑니다. 세율이. 알겠죠? 42%. 물론 이제 요 세율 금액에다가 우리가 공제 받는 게 있습니다. 공제. 알겠죠? 누진 공제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뺀 거. 그게 납부할 세금이다. 요 공제 부분은 나중에 또 이선이 그거 나중에 하시면 되고, 일단은 기본 세율이 이렇다. 그죠? 그 양도세는 최하 얼마에서 6에서 42%. 알겠죠? 그럼 이걸 만약에 7억 남았는데 요거 세율이지만은 미등기로 팔게 되면 세율이 몇 프로? 70%. 그죠? 미등기 만약에 알게 됐다. 그죠? 그럼 70% 세금입니다. 알았죠? 그 양도세 세율은 기본이 여기서 여기까지다. 6에서 40. 여기 기본 세율이다. 그럼 재산세 하는 거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요거 재산세는 이건 한 번 내고 말잖아. 그죠? 취득세나 양세 딱 한 번 냅니다. 살 때, 팔 때. 근데 재산세는 가지고 있으면 계속 내야 되잖아. 매년. 요거는 주택 기준으로 하면은 금액에 따라서 0.1에서 0.4%. 알겠죠? 여기 재산세 기준이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표준세율이라 하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별장 같은 걸 샀다. 그죠? 사치성 재산 이런 거는 세금을 많이 과세합니다. 중과세. 그죠? 또 과세 안 한 게 있다. 그죠?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 거. 이런 거는 존속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이런 거는 과세 안 하겠다. 비과세. 요거는 세금 안 낸다. 그죠? 요건 세금 내야 되는데, 그럼 언제까지 세금 내야 되느냐? 납부.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죠? 취득일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양도세는 2달 내에. 양도한 달에 월말로부터 2달 내에. 요거는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그죠? 7월달과 9월달에 1년에 2번 고지서 나옵니다. 예, 그에 따라서 내마되는 거고. 요거 납부하고 나면은 딱 모든 게 다 끝난다. 그죠?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요걸 했습니다. 취득세를 했었는데, 요 취득세에 대한 요거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해서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이제 요 부분하고 요 부분 남았습니다. 취득세. 요거 마무리하고 나서 요거 하고 나면 끝나죠. 그죠?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요거 할 겁니다. 양도세. 알겠죠? 그죠? 순서. 그러면은 요 부분이 어디 있나 이러면은 교재는 106페이지. 우리 그 책은 106쪽. 어디 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예, 우리 오늘 하는 순서가 106페이지 보면은 거기에 사치성 재산하고 나옵니다. 그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취득세에서 세금을 많이 과세하는 경우다. 그죠? 중과세하는 경우다. 중과세. 일단은 우리가 취득세 먼저 요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수 한번 할게 보세요. 그러면 취득세 표준세를 먼저 한번 알아보고 갈게요. 표준세는 기본이 4% 그랬죠. 그죠? 그 4%라는 거는 매매. 우리가 집을 하나 샀다. 몇 프로? 4%. 그죠? 예, 물론 이제 주택은 좀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예, 일단 우리가 매매로 취득하면 4%다. 땅을 샀다. 상가를 사면 4%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정려받았다. 3.5. 상속은 얼마죠? 예, 2.8. 그리고 내가 집을 하나 지었다. 신축, 정축, 보존 등기. 요걸 우리가 원시 취득이다. 그죠? 최초. 처음 취득하는 거. 요것도 2.8%. 그죠? 매매로 취득하지만은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면은 얼마죠? 3%. 비영리 사업자가 정려받았으면은 2.8%. 농지를 상속받았을 때는 2.8%. 그리고 두 사람이 공유물을 분할했다. 두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 나누었습니다. 얼마? 2.3%. 요게 우리 취득세 표준세율. 알겠죠? 표준세율이다. 요게 표준세율. 그래서 우리는 취득세, 요걸 우리는 표준세율을 한다. 네 가지죠. 그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50%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했지 실제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냥 할 수 있다. 그죠? 어떠한 그
특별한 경우 뭐 천재지변이 발생했다.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다는 거지 아직까지 정한 예가 없습니다. 요게 표준세율이다. 그죠? 취득세. 알겠죠? 그죠? 여기에다 이제 우리 세금을 많이 과세한다. 그걸 뭐라 했죠? 중과세율. 요게 중과세다. 요 부분, 여기서 이제 중과세 하는 게 이제 크게 세 가지다. 그죠? 첫째 뭐냐 하면은, 첫째는 사치성 재산. 요거 중과세 한다. 요게 바로 뭐냐 하면은, 별골, 오선주, 알겠죠? 그죠? 요거 중과세다. 별이 뭐죠? 별자, 골은 골프장, 오는 오락실, 오락장, 고급 오락장, 알겠죠? 오락실이 아니고 고급 카지노를 말해, 카지노 같은, 알겠죠? 고급 오락장, 요거는 뭐라 한다? 고급 선박, 요거는 고급 주택, 요거는 고급이 붙습니다. 다시 시작.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알았죠? 요거 사치성 재산. 두 번째, 수도권의 서울 지역을 말합니다. 수도권의 공장 신정설하면은 중과세 하겠다. 공장을 신설하거나 정설하면은 중과세 한다. 세 번째, 시지역, 뭐 여기에 세종시, 시잖아. 그죠? 요런 시지역에 소재하면서 용도가 주거지역, 안에 있는 공장, 요런 것도 중과세 하겠다. 요 중과세가 얼마냐? 요거는 표준세율에다가 8%를 추징하겠답니다. 8%. 이 세율에다가 8%. 알겠죠? 만약에 별장을 내가 매매, 돈 주고 샀다. 여기에다가 8% 추징한다. 그러면 12%. 그죠? 별장을 정려받았다. 요거 3.5에다가 8% 더하면 얼마죠? 11.5%. 별장을 상속받았다. 여기에다가 8% 플러스 하면은 10.8%. 알겠죠? 중과세율. 그리고 수도권의 공장 신정설 나왔다. 그죠? 요거는 표준에다가 4%를 추징하겠답니다. 알겠죠? 4%. 공장을 만약에 신성서했다. 그러면 요게 신정설 들어가잖아. 그죠? 보존. 여기에다가 4%. 그럼 얼마? 6.8%. 그죠? 그리고 시지역, 주거지역 안에 있는 공장이다. 그죠? 요거는 조금 복잡습니다. 예, 요거는, 어떻게 하나 이러면, 요거는, 제가 착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요거는 재산세에 나오는 건데, 제가, 재산세 중과세인데, 잘못했습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다시 적을게요. 요거는 수도권의 법인을 설립하거나 전입. 요게 취득세 중과세입니다. 요거는 표준에다가 플러스 4가 아니고 마이너스 4%에다가 곱하기 3배. 요렇게. 요거 중과세 한다. 그죠? 자, 여기 이제 중과세 규정은 이렇게, 요 표준에다가 8% 추징하고, 요거는 4% 추징한다. 그죠? 요거는 3배를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4%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하나 우리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요 말이 나옵니다. 용어가 중과 기준세율, 요걸 2%를 우리는 여기서는 요래 표현합니다. 중과 기준세율을 한다. 중과 기준세율. 알겠죠? 따라서 시작. 중과 기준세율. 다시 시작. 중과 기준세율. 2%만 2%. 그러면은 요거 만약에 8%를 그죠? 요걸 막 요렇게 곤친다면은 요거는 2%에다가 곱하기 4배죠. 그죠? 4배잖아. 그럼 요거는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부를 때 중과 기준세율의 4배 그랬죠. 그죠? 4배라 하는 거는 100분의 400 요래 표현합니다. 100분의 400. 그럼 요거를 뭐라 할까요? 시작.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2배니까. 그죠? 요거는 2%의 2배잖아. 그죠?
그러면 4% 되잖아. 그죠? 요걸 뭐란다? 중과 기준세율. 2배 하는 거는 100분의 200. 표현을, 알겠죠? 우리가 이제 4%라는 거는, 그죠? 100분율로 하면은, 분수로 하면은 100분의 4. 이건 다 알잖아. 그죠? 만약에 0.3%다. 요거는 100분의 0.3. 그죠? 그럼 이러면 좀 더 이상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자연수로 고치면은 3, 요거 동그라미 하나 빼야 되니까 하나 뿌리치면 얼마 되죠? 1000분의 3. 그죠? 요거 빼고 나면 요거 하나 붙여야 되잖아. 그죠? 요것도 만약에 우리가 1000분율 하면 얼마가 되죠? 1000분의 40.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법전의 요래 소수점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법에는 전부 1000분율입니다. 법에는, 예, 우리 법. 그 요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도 대부분 이래 나옵니다. 시험에도 1000분율로 나올 때, 예, 보통 이렇게 거의 다 이래 나옵니다. 우리 책도 요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울 때는 이래 못 외우잖아. 그죠? 외울 때는 이걸 우리가, 그죠? 뭐, 1000분의 40이래 외우면 안 되잖아. 그죠? 이런 걸 갖다. 그죠? 그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적고 나서 읽을 때는 동그라미 하나 붙이면 됩니다. 요거는 1000분의 얼마? 40. 요거는 1000분의 30. 1000분의 35. 1000분의 28. 1000분의 28. 1000분의, 이거 왜 이리 됐노? 23. 요거 1000분의 28. 1000분의 23. 알겠죠? 예, 1000분율이.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요게, 그죠? 저기 50% 이거는 1000분율 안 합니다. 50% 하는 거는 100분의 50 요래 표현하고, 저기 나와 있는, 그죠? 4배다.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요런 거는 100분의 400이다. 요래 표현합니다. 표현하는 방식이. 알겠죠? 100분의 400. 2배 하면은 100분의 200이다. 그럼 만약에 이제 우리 문제에서 이래 나옵니다. 그죠? 표준세율에, 그죠?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이제 문제에서 다음 중에서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정하는 거 어느 거냐 이래 물어봅니다. 문제가 나오면은.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면 되잖아. 그죠? 그럼 우리 여기서 나와 있는, 그죠? 표준세율 가는 말 알겠고, 여기에 나와 있는 중과 기준세율 그래도 요거 몇 프로? 방금 몇 프로 그랬죠? 2% 그랬잖아. 요거 2%. 그럼 100분의 400이라는 거는 몇 배? 4배. 알겠죠? 그럼 2%의 4배는 몇 프로? 8%. 그죠? 그 표준세율에다가 8% 더하는 건 결국 뭐다? 사치성 재산. 그 사치성 재산 어느 거냐 물을 때 요래 묻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요렇게 이제 보고 이걸 뭐 암기하는 게 아니고 요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중과 기준세율은 2%. 알겠죠? 100분의 400이라는 말은 4배. 알았죠? 그럼 4배니까 몇 프로 이야기다? 8% 이야기다. 그럼 만약에 100분의 200이 나왔다. 그럼 몇 배? 2배. 2%의 2배는 몇 프로? 4%. 4% 중에 두 번째 나와요. 그죠? 수도권의 공장 신정설. 알겠죠? 예, 표현을 요래한다 이겁니다. 법전에. 예, 그래서 여기서 알 거는 중과 기준세율 나왔다. 몇 프로? 2%. 알았죠? 예, 요런 거. 그죠? 요거는 4% 나오면은 1000분의 40. 요거와 요건 같은 말이다. 그죠? 0.3%를 우리는 분수로 할 때는 얼마? 1000분의 3이라 하고 50%는 100분의 50, 4배는 100분의 400이라 요래 알겠죠? 요렇게 뽑아 되고. 요게 사치성 재산. 그죠? 요게 이제 하고 그다음에 요걸 수도권의 공장 신정설이다. 그죠? 요게 중과세 세 가지입니다. 알겠죠? 중과세. 그럼 이제 과세 안 한다. 그죠? 비과세. 요거는 이제 비과세, 과세 안 하는 건, 요거는 한 딱 5개죠. 그죠? 우리 취득세에서 비과세는 여기 딱 열거되어 있는 게
5가지만 딱 열거되어 있습니다. 5가지. 그게 뭐냐? 첫째, 국가가 취득했다. 국가기관이 취득했다. 알겠죠? 정부에서 취득했다. 이런 거는 과세 안 한다. 그죠? 국가가 취득했다. 그리고 임시건물 하면은 요 1년 미만. 존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거, 대표적으로 우리 아파트 모델하우스 이런 거, 공사 현장, 사무소, 참집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임시건물 이런 거. 이런 거는 과세 안 하겠다. 세 번째는 신탁재산, 우리가 잠깐 맡아 있는 거, 그죠? 부탁받고 내가 맡아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거는 실제 취득이 아니죠. 그죠? 이런 거는 과세 안 하겠다. 네 번째는 팔았다가 다시 취득하는 거, 환매권 행사라 이랍니다. 우리가 다시 팔았다가 소유권 넘어가다 다시 넘어오는 거, 환매, 다시 대매수하는 거, 다시 되돌아받는 거, 환매권 행사. 5번째는 개수. 요 개수라는 거는 수리하는 거, 고쳐서 수리한다. 요 개수는 아파트 있죠. 공동주택에 개수하는 거는 요거는 과세 안 합니다. 비과세. 5가지다. 그죠? 야, 읽어볼까요? 시작. 국가, 임시, 신탁, 환매, 개수. 요거는 비과세. 그죠? 그럼 요거는 과세 안 한다. 그죠? 요거는 과세한다. 요거는 세후 언제까지 내느냐? 취득일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그죠? 취득한 날로부터 60일까지 세금 내면은 딱 납세의무가 소멸한다. 그럼 이제 우리 지금부터 이제 요 내용들이 요거 이제 말하면은 요게 핵심이고 여기 있는 거 있잖아. 그죠? 그럼 요거 안에 내용들. 별장이 뭐냐? 우리 법에서 말하는 거죠. 요 골프장이 뭐냐? 요런 세부적으로 요거 하나씩 요런 거 한번 알아보고 여기 있는 우리가 수도권 지역이 어디를 말하느냐? 요게 이제 공장에 대한 거 요런 거 하나씩 그죠? 요런 내용들 알겠죠? 요런 거 하나 알아본다. 요게 우리 교재 그 106쪽에 나옵니다. 106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106쪽에 보면 이제 1번 아래 나오죠. 그죠? 사치성 재산에서 그 107쪽에 보면은 첫 번째 나와는 이제 별장이 나오잖아. 그죠? 별장. 하나 이제 세부적으로 별장이 뭐고 이렇게 나옵니다. 1번 별장이라는 거는 주거용 건축물이다.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죠? 휴양이나 피서나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토지를 말한다. 아, 별장이 뭔지 알겠죠? 그죠? 그 별장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죠? 주거용 건축물이다. 주택인데 사람 살림살이 해야 되죠. 사람이 살면서 그죠? 그 주거용인데 이걸 늘 주거용 사용 안 한다. 상시 그죠? 살림살이 안 하고 가끔 한 번씩 들리더라. 휴양이나 피서나 오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더라. 그럼 이걸 우리는 별장으로 보겠답니다. 별장. 우리 법에서는 세법 규정입니다. 알겠죠? 우리 세법에서 별장이라는 건 요겁니다. 주택인데 거기 살림살이 안 하고 사람이 거주 안 하고 가끔 와서 자고 가더라. 이게 별장이다. 요런 거는 중과사하겠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우리 세법에서 말하는 요런 별장은 이 세종 시내에도 있겠죠. 그죠? 빈집. 그죠? 그런 게 별장에 들어갑니다. 별장. 아래 계속해서 요런 규정을 딱 정해놓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니까 요걸 딱 법을 만들었습니다. 요거 이제 별장으로 보고 중과사겠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이런 게 많이 생기죠. 그죠? 시골집에 부모님 살아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그죠? 직장은 도시 나와서 해야 되잖아. 그죠? 집은 비어 있죠. 가끔 가서 청소도 하고, 방학 때 애들 가서 놀다 오고 이랍니다. 그죠? 이게 어느 날 별장에 대해서 재산세 중과세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민원이 계속 많이 발생되죠. 그래서 요걸 만들고 나서 몇 년 후에 요 규정을 또 만들었습니다. 요런 농어촌 주택은 요거는 별장에서 제외해 주겠다. 요거는 중과세, 요런 경우라 하더라도
요거는 별장으로 안 보겠다 이겁니다. 그럼 요런 농어촌 주택에 대한 규정이 이거 나오죠. 그죠? 그 아래 까만 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 돼 있습니다. 그죠? 거기 보면은 박스에 보면은 요런 규모 이하의 주택은 요런 요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별장으로 보지 않겠다. 그죠? 거기 보니까 요 건물이 얼마냐? 요 토지는 제외입니다. 요 건물 값만 요게 얼마짜리냐? 6,500만 원 이하. 6,500만 원 이하라 그랬습니다. 건물만. 토지는 제외합니다. 요게 시가 표준액이니까 실거래가 한 1억쯤 될 겁니다. 1억. 그 건물만 시골에 1억짜리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 값만 1억이 나온다. 그죠? 이런 6,500만 원 이하. 요 건평은 45평 이하. 거기 보면은 150제곱미터 나오죠. 그죠? 그걸 우리 환산하면 45평 됩니다. 요거는 말하면 150제곱미터 이하. 우리 쉽게 45평 이하. 마당은 200평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요런 규모는 요런 용도라 하더라도 요거는 별장에서 뭐 하겠다? 제외해 주겠다. 알았죠? 그거구나. 예, 다음에 내려가서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별장은 개인이 사용한다. 그죠?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사용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이 사용한다. 그죠? 그런데 두 번째 끝에 보세요. 주거와 주거 외의 용으로 겸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이다. 이거 나왔네. 오피스텔이 나왔습니다. 그죠? 오피스텔인데 이건 오피스텔은 주택입니까? 상가입니까? 예? 오피스텔은 주택입니까? 상가입니까? 예? 오피스텔이죠. 이거는 주택으로 봅니까? 상가로 봅니까? 상가? 주택. 그렇죠.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이고 상가로 사용하면 상가입니다. 알겠죠? 요게 주거용이면은 주택이고 업무용이면은 상가. 알겠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요게 이제 개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죠?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오피스텔인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다. 그죠? 주택과 상가, 정말 업무용으로 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어진 오피스텔이다. 그죠? 오피스텔로서, 그 사업자 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은 별장으로 보겠다. 요런 용도로 지어졌습니다. 그죠? 요거는 주택과 업무용을 겸할 수 있도록 지어진 요런 걸로서, 그죠? 요게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면은 이걸 별장으로 보겠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면은 별장으로 보겠답니다. 그러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지 확인은 뭐로 확인한다? 사업자 등록에 의해서. 즉 사업자 등록에 의해서 업무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면은 별장으로 보겠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요 주거용 요쪽을 생략해 놓은 겁니다. 거기에, 여기는 잘못된 게 아니고, 그거 생략해 놨죠. 그죠? 그러면은 요 규정을 우리가 다시 첨가한다면은, 요게 들어갑니다. 그죠? 주거용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끔 사용하면서,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은 별장으로 보겠답니다. 뭐면 알겠죠? 그죠? 예, 요 말을 빼놓은 거죠. 그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뭐죠? 주거용도 아니고 업무용도 아니다 이 말이잖아. 그죠? 요래도 사용 안 하고 요래 사용 안 하면 뭐로 보겠다? 별장으로 보겠답니다. 그 요래 사용한다면은 업무용으로 보고 요래 사용하면은 주택으로 보는데 주택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니까 뭐로 보겠다? 별장 보겠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죠? 요런 경우다. 요게 우리 법 규정이고 그 이제 내려갑니다. 예, 해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 여기 별장에 대한 규정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은 골프장이 나오죠. 그죠? 골프장은 해원제 골프장을 말한다. 18홀 이상 해원제 골프장을 말하는데 거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 골프장에서는
신설, 정설, 우리가 골프장을 신정설한 경우는 중과시한다. 골프장을 신설, 정설한 경우는 중과시 대상입니다. 알겠죠? 신정설은 중과시인데 요거 하나 성계취득. 성계취득은 중과시 안 한다. 요거는 제외. 성계취득은 중과시, 요거 하나 메모해 놓으세요. 성계취득은 중과시 안 한다. 그럼 성계취득이라는 말을 말하자면은 내가 돈 주고 샀거나, 그죠? 아버지로부터 내가 상속을 받았거나 정해받은 겁니다. 그죠? 요런 성계취득은 중과시의 제외입니다. 알겠죠? 요거는 이미 있던 거잖아. 그죠? 요런 거. 요런 성계취득은 중과시 안 한다 하는 거. 요거 하나 딱 체크해 주시고. 신설, 정설 시에만 중과시 한다. 성계취득은 중과시 안 한다. 알았죠? 예. 요런 게 이제 성계취득은 뭐 대표적으로 매매다. 그죠? 매매. 우리가 골프장을 돈 주고 사면 요거는 중과시 안 한다. 요런 거는 하나 뭐 정책적이죠. 그죠? 골프장 우리가 만약에 18홀짜리 골프장 하나 짓는데 돈이 얼마쯤 들어가는지 들어봤습니까? 골프장 하나 짓는데 돈이 한 얼마쯤 비용이 들어가는지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골프장 하나 짓는데 1,000억 이상 들어간답니다. 1,000억. 골프장 하나 짓는데 1,000억 이상. 최소 1,000억이랍니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그죠? 매매하는데 중과시 해버리면은 이게 매매가 원래 저기 4%에다가 8% 추정하게 되면은 이게 세금이 몇 프로죠? 12%잖아. 그죠? 세금만 120억입니다. 그죠? 이래 되면은 이게 다른 사람이 사서 취득하고 또 넘겨가면 또 세금 또 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이 자체가 그는 매매가 안 이루어집니다. 세금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한번 신설한 사람은 절대 못 팝니다.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없이 세금 때문에. 살 사람이 없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이런 거는 제외해 준 겁니다. 성계취득은 중과시 안 한다. 과시 안 한 게 아니고 중과시 안 한다. 그럼 몇 프로 과시해야 되겠죠? 4%만 과시한다. 알겠죠? 요거는 중과시 안 한다 말이지 비과시 아닙니다. 알겠죠? 중과시 안 한다. 요거 하나. 알았죠? 다음 넘어가서 아래 3번에 가면은 고급 오락장이 나와 있죠. 고급 오락장은 카지노, 이런 주점을 말한다. 알겠죠? 카지노나 고급 주점 같은 거, 카지노 이런 거. 고급 오락장이다. 그죠? 뒤로 가보세요. 그거 가보면은 뭐 쭉 나옵니다. 그죠? 예, 나와 있는데, 거기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세요. 고급 오락장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 변경 공사에 착용하는 경우는 요거는 중과시 안 하겠다.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중과시 안 한다. 그죠? 그리고 아래에 나와 있는 거는 뭐 그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바닥 면적의 몇 배까지죠? 10배까지 중과시 한다. 그죠? 10배까지 부속 토지로 본다. 다음 내려가서 이번에 4번 고급 선박. 고급 선박이 나와 있다. 그죠? 고급 선박은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 표준액이 3억을 초과하는 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 표준액이 3억을 초과했다. 그죠? 요걸 우리는 고급 선박이라 한다. 예를 들면 요트 같은 겁니다. 요트. 3억 넘는 요트. 알았죠? 그거 보면은 실험, 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제외한다 그랬죠. 예를 들면은 해양대학교 항해 실습용 배 같은 거, 요런 거는 중과시 안 하겠다. 그겁니다. 그리고 다음 아래 보면은 고급주택 나오죠. 요 중에서 요게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예, 자주는 안 나오는데 요건 알아놔야 되죠. 그죠? 고급주택. 우리 이제 주택이라면은 단독과 공동이 있다. 그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는데, 요런 단독주택이, 예, 여기 있으면은 고급주택의 규정은 요 건물 있죠. 그죠? 요 건물에, 요
건평, 요거 100평. 알겠죠? 요 건물 면적이 100평을 초과하고 100평이면은 제곱미터를 하면은 331제곱미터를 초과한다. 그죠? 100평. 마당은 200평, 662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요 건물 값, 토지는 제외입니다. 요 건물 값이 9천만원 초과. 요 건물과 토지를 합해서 6억 초과. 요걸 우리는 고급주택이라 한다. 6억. 알겠죠? 건물 면적은 331 초과, 대지는 662 초과, 요 건물 가액은 9천만원 초과, 건물과 토지를 합한 금액은 6억 초과. 요 금액은 시가 표준액입니다. 알겠죠? 시가 표준액은 실거래가의 약 몇 프로 그랬죠? 70%. 그러면 실거래가는 약 9억쯤 됩니다. 9억. 아니, 여기 시가 표준액이니까 실은 9억이다. 그죠? 그런데 요때 그죠? 요거 얘게 세 개 동시 충족 또는 요거. 자, 다시 적어 드릴게 보세요. 건물 면적이 331을 초과하고 건물의 가액이 9천만원 초과하고 전체 집값이 6억을 초과하거나 요게 세 개가 동시 만족. 알겠죠? 요거. 또는 대지가 마당이 200평을 넘거나 661을 초과하고 건물의 가액이 9천만원 초과하고 전체 집값이 6억을 초과하거나. 알았죠? 그냥 요거 세 개, 그죠? 또는 요래 세 개. 알겠죠?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나 수영장이 있으면 고급주택으로 본다.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나 수영장이 있으면 고급주택이다. 그래서 세 번째는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네 번째는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나 다섯 번째는 수영장, 풀장이 있으면 고급주택. 요 풀장의 면적은 20평, 67제곱미터 이상. 그런데 이게 2015년 3년 전이죠. 그죠? 여기에 또 엘리베이터가 있고 금액 그 주택의 가액이 6억 초과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에는 모두 6억 초과 들어갔다. 그죠? 4번과 5번에는 6억이 없습니다. 알겠죠? 요 5개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급주택이다. 요 3개, 요거, 그죠? 또는 대지, 요거, 또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수영장. 알겠죠? 요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은 요게 고급주택이다. 요게 고급주택. 그리고 요 공동주택은 요거는 245제곱미터, 요거는 단층. 요게 복층형 구조는 274제곱미터. 그리고 그 금액이 6억을 넘는 주택, 요거 우리는 고급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은 245, 복층은 274. 그래서 요 공동주택은 약 245 하면은 요게 평수로 환산하면 한 74평쯤 됩니다. 약. 이게 전용 면적이니까 공용 면적 부분까지 하면 약 한 80평. 그 아파트는 80평이 넘고 금액이 6억 넘는 게 고급주택이다. 알겠죠? 아파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용 부분을 포함해서 말하니까 80평 넘고 6억 넘는 거는 고급주택이다. 보면 되고. 요거는 여울 때는, 그죠? 공동주택에 245신 것을 환영한다. 245, 이치에 맞게 살자. 요렇게 딱 이어서요. 알겠죠? 245, 274. 알았죠? 공동주택. 요게 고급주택이다. 알았죠? 그죠? 그럼 이제 사적재산은 끝났다. 그죠? 여기 정리가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다음 뒤로 넘겨보세요. 이번에는 110페이지. 그 110페이지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제 저게 2번과 3번 내용들입니다. 그죠? 요거. 뭐, 혹시 여기에서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여기에 대한 거 이해 안 가는 게 있으면 별장이라는 거는 주거용 건축물인데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죠? 오락이나 피서용으로 사용하는 거 가끔. 요 골프장은 신설 정설시는 중과세 성계치 등 중과세 안 한다. 요 고급 오락장은 카지노 요런 거다 그죠? 고급 선박은 3억을 초과하는 거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고급 주택은 요거다. 그냥 알겠죠? 그 다음 2번에 가니까 수도권의 공장 신정설이 나온다. 그죠? 요거 조금 조금 안에 내용들 말씀드리게 보세요. 그 수도권의 공장을 신설하거나 정설하면 중과세 한다. 알겠죠? 수도권의 공장 신정설이다. 그죠? 우리가 이제 수도권의 공장을 신설, 정설한다는 것은 그 수도권이라는 것은 서울 지역, 서울, 그죠?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시, 경기도의 시 많죠, 그죠? 뭐 부천시라든지 그죠? 안양시, 수원시, 의정부시, 고양시, 그죠? 뭐 동두천시 많습니다, 그죠? 이런 시 지역을 우리는 수도권이다. 요걸 세법에서 우리가 수도권이랍니다. 예. 이런 지역은 인구가 너무 많다, 인구가 너무 과밀되어 있다. 그래서 억제할 필요 있다, 그죠? 이걸 우리가 억제권역이라 이랍니다. 인구가 너무 많다. 억제할 필요 있다. 과밀 억제권역이라 하고 또 이 지역을 우리는 대도시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대도시. 또 이런 지역을 우리는 또 수도권이라 이런 표현도 하고 요 표현이 좀 같은 말입니다. 과밀 억제권역이나 대도시나 수도권 같은 말인데 저는 뭐 요래 사용합니다. 수도권 같은 말이다. 그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과밀 억제권역 대도시 수도권 요런 지역 알겠죠? 요런 지역은 공장 신정서 하지 마세요. 이런 지역에 그죠? 공장 신정서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은 보세요. 우리가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이런 수도권 지역에는 공장을 신정설하면 중과세 하겠다. 왜? 인구가 많이 또 들어오겠죠. 그죠? 신정설 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인천이나 서울에 그죠? 공단 지역이 많죠. 그죠? 서울에 보면 우리 대표적인 공단이 구로공단. 지금 뭐 디지털 단지를 합니다만 뭐 구로공단이다. 그죠? 인천의 수출산업공단, 경기도에도 공단들이 많이 있죠. 그죠? 공단지역. 이런 공단지역은 공장을 설립해야 되잖아. 그죠? 공단지역은. 그죠? 이런 지역은 공장이 들어서야 되잖아. 그죠? 공단지역은. 그래서 공단지역은 중과세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공단지역은 제외한다. 그죠? 요 지역은. 그 공단지역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업단지. 산업단지, 공장 또 유치지역, 그리고 용도에 따른 공업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지역은 중과세 안 한다. 요 지역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 한 번 더 시작.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 요 지역을 한마디로 뭐라 한다? 공단지역이다. 공단지역 고려 이해하면 되잖아. 그죠? 요런 지역은 중과세 안 한다. 알았죠? 요 공장이지만은 도시형 공장, 도시에 있어야 할 공장이 있습니다. 도시에 있어야 할 공장, 요런 거는 중과세 안 하겠다. 그죠? 도시형 공장. 그 도시형 공장이라는 거는 세탁 공장이라든가 뭐 인쇄 공장 이런 걸 말합니다. 종류가 163가지 됩니다. 이거 다 외울 필요도 없다. 그죠? 이런 공장들. 도시형 공장은 중과세 안 한다. 그 다음 요 세 번째는 신설이 나왔는데 요 신설은 무조건 중과세가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 150평 이상 예. 그 제곱미터 하면 얼마? 500제곱미터 이상 요것만 중과세 한다. 150평 이상. 정설 요거는 100평 초과 330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기존 면적의 20% 이상을 우리는 확장으로 본다. 요걸 중과사하겠다 이겁니다. 알겠죠? 신설은 500제곱미터 이상, 정설은 기존 면적 요게 330을 정설하거나 기존 면적의 20%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그죠? 이 수도권에다가 공장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지금 하는 공장이 1000제곱미터다 그죠? 하고 있는 공장의 면적인데 요만큼 만약에 정설했다. 300제곱미터만큼을 정설했다. 요게 정설에 들어가면 중과세 되잖아. 그죠? 그러면 정설의 규모가 요거라 그랬잖아. 330에는 안 되죠. 그죠? 330에는 해당 안 되는데 여기에 걸리잖아. 그죠? 20%. 그죠? 요 기존 면적의 20%, 여기 20% 얼마죠? 200이잖아. 넘었죠? 요거는 중과세 대상이다. 알겠죠? 예, 그래서 요 정설의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넘거나 요 기존 면적의 20%가 넘으면 요거는 중과세 하겠답니다. 알겠죠? 요 말 뜻 이해되죠? 그죠? 요거 330을 넘거나 20% 이상이면 중과세 한다. 그럼 이런 저 공장을 우리가 신정설을 하면은 중과세 대상 요거는 밑에 내용 알겠죠? 그죠? 신정설을 만약에 했다. 그죠? 하고 나면은 5년 내에 취득하는, 그죠? 신정설 하지 마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했다. 5년 내에 취득하는 공장에 필요한 차량이나 이런 기계 장비 이것도 중과세 하겠답니다. 요것도 중과세 대상. 알겠죠? 그 공장을 신정설했으면 5년 내에 취득하는 차량이나 공장의 기계도 중과세 하겠다. 5년 내에 취득하는 거. 그것도 하나, 요 수도권의 공장뿐만 아니라 본점용, 수도권의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했다. 수도권의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 요것도 중과세 한다. 그 본점을 신설하거나 정설하기 위해서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면 요것도 중과세 한다. 알겠죠? 요것도 중과세 대상이다. 요게 우리 수도권의 공장 신정설 규정. 요런 부분들 좀 체크해 놓으면 되죠. 그죠? 요거. 알겠죠? 자, 하나 더. 이번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거. 수도권의 법인 설립 전입.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내에 취득하는 법인의 그 부동산, 법인용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것도 중과세 한다. 예. 그 수도권에 법인을 설립했다. 그죠? 주식회사죠. 그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여기도 인구가 많이 유입되잖아. 그죠? 이것도 중과세 하겠다. 요 법인이지만은 토시형 업종의 법인, 요런 토시형 법인 나왔다. 요거는 중과세 안 한다. 토시형 법인은 중과세 제외. 이 법인은 영리법인 중과세하고 비영리법인도 중과세 한다. 요거는 영리, 비영리 구분 없다. 알겠죠? 요거는 모두 포함해서 중과세 하겠다. 그럼 주식회사를 설립 전입하면 중과세 한다. 그죠? 그 법인이 5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토지 건물을 취득, 요것도 중과세 대상인데, 단, 법인의 그 사원용 숙소 있죠. 그죠? 기숙사. 요 숙소용 아파트로서 60제곱미터 18평 이하, 18평 이하 요런 부동산, 숙소, 아파트, 요거는 부동산이잖아. 그죠? 요거는 중과세 제외한다. 요거는 중과세 안 하겠답니다. 알겠죠? 요거는 제외한다. 요게 이제 우리 수도권의 법인 설립 전입이다. 그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만 좀 체크하면 되죠. 그 수도권에서 제외되는 거 다 같이 시작.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 제외, 공장은 무슨 공장, 도시형 공장, 신설 규모 얼마, 500, 정설은 330, 20%. 5년에 취득하는 차량 기계도 중과세 한다. 그죠? 요 법인이지만은 도시형 법인은 뭐 한다? 제외. 도시형 법인이라는 거는 뭐 은행이라든지, 그죠? 은행. 이런 법인 있잖아요. 그죠? 건설회사 같은 거. 이런 법인 등등. 종류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건 우리 종류는 뭐 참고를 보면 되고, 요거는 도시형 법인이다. 영리, 비영리 모두 포함해서 중과세 한다.
그리고 5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이지만은 법인의 그 숙소용 아파트로서 60제곱미터 18평 이하 요거는 중과세 안 한다. 알겠죠? 제외. 요게 법인 설립 전임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여기 의정부다. 그죠? 의정부에서 공장을 하고 있다가 요 공장을 만약에 폐쇄했습니다. 폐쇄하고 여기 수원으로 이사 왔다. 요 공장 문을 닫고 수원으로 이사 와서 여기에다가 공장을 하나 신설했다. 그럼 여기 요 신설은 중과세 대상이잖아. 그죠? 신설 맞죠? 그죠? 그러면은 의정부에서 공장을 하고 있다가 요 공장문을 닫고 요래 이사 왔다. 신설. 요래 와서 하나 공장을 설립했다면 신설이 되죠. 그죠? 요 경우에 중과세 합니까? 안 합니까? 요 경우. 그리고 요 공장을 하고 있다가 공장을 문 닫고 요래 이사 왔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 전체로 봐서 공장이 늘어났습니까? 안 늘어났습니까? 안 늘어났죠. 그죠? 요거는 중과세 안 합니다. 그래서 요 중과세 제외가 있다. 그죠? 요런 경우를 하더라도 신설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죠? 요거 우리가 중과세에서 제외한다. 중과세에서 제외, 요거는 중과세 안 한다. 첫 번째, 공장 이전, 요런 거는 중과세 안 하겠다. 그죠? 공장 이전이다. 의정부에서 하다가 요 공장을 이전했습니다. 그죠? 중과세 안 한다. 그럼 만약에 의정부에서 하다가 공장을 인천으로 이사 갔다. 중과세 안 하겠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요 의정부에서 하다가 만약에 요 공장을 폐쇄하고 서울로 들어갑니다. 요거는 뭐 하죠? 중과세 합니다. 알겠죠? 공장 이전이라 하더라도 서울 지역 밖에서 서울 지역 안으로 이전하면 요거는 중과세 한다. 예외가 있네. 그죠? 공장 이전이라 하더라도 서울 지역 외 지역에서 밖에서 서울 지역 안으로 들어가면 요거는 중과세 하겠답니다. 이 서울은 더 복잡잖아. 그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이전하는 거는 중과세 안 하는데 서울 지역 밖에서 서울 지역 안으로 이전하면 중과세 한다. 또 하나, 여기서 이 고양시에서 공장을 하던 자가, 이 사람은 빌려서 하던 사람, 빌려서, 임차, 빌려서 주인한테 빌려서 하다가 요 공장을 주인한테 돌려주고 요게 집기 비품을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안양에 와서 공장을 설립했다. 이거는 중과세 해야 되겠죠. 그죠? 요거는 공장이 하나 늘어났잖아. 그죠? 그래서 임차이어 경영하던 자가, 임차 빌려서 하던 자가, 요거는 기간이 있습니다. 공장 신설로부터 2년 내에 이전하면은 요것도 중과세 한다. 요거 두 가지는 중과세 한다. 그죠? 요거는 중과세 제외가 아니고 중과세 하는 경우다. 다시, 공장을 이전하면은 중과세 안 한다. 그죠? 그런데 요런 경우다. 서울 지역 밖에서 서울 지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임차에 경영하던 자가 공장 신설부터 2년 내에 이전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중과세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업종을 변경했다. 중과세 안 합니다. 알겠죠? 업종을 바꿨다. 이런 거 중과세 안 하고, 세 번째는 아버지가 하던 공장을 내가 승계 취득했다. 다른 사람이 하던 공장을 내가 공장을 인수했다. 이런 거는 중과세 안 한다. 알겠죠? 시작. 공장 이전, 업종 변경, 승계치다. 중과세 제외. 요 예에 4개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 책을 한번 보세요. 요 부분은 어디 있나 이라면은 우리 교재 중과세가 제외되는 경우다. 그죠? 요게 7가지가 나오죠. 그죠? 거기에 112페이지 가운데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112쪽에 보면은 가운데 박스에 보면은 거기에 박스가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다. 그죠? 거기 보면 쭉 나와 있는데 방금 제가 3개를 설명드리고 아직 4개 남았습니다. 잠깐 보세요. 간단합니다. 요런 거 보세요. 기존에 내가 이 공장을 하고 있다가 공장이 너무 오래됐다. 그죠? 노후되어서 요걸 철거하고 다시 지었습니다. 공장, 개축, 다시 지어. 이런 건 중과세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중과세 안 한다.
또 요런 게 중과세 대상이잖아. 그죠? 자동차를 내가 가지고 있다가 너무 오래돼서 요거 새 차로 바꿨다. 요거 중과세 안 하고. 땅을 샀다. 이런 토지를 샀는데 5년이 지나고 나서 여기다 공장 설립했습니다. 5년 지났다. 그죠? 요거는 중과세 안 한다. 우리 앞으로 세법 공부를 하실 때 요 5년 하는 게 자주 나오는데 5년 나오거들라 5년 낸지 5년 후인지를 요렇게 구분하세요. 5년 내에 하면은 요거는 중과세에 나왔다. 그러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5년이 지났으면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5년 나오거들라 5년 내는 그 효력이 있다. 5년이 지나면은 효력이 없다. 요게 만약에 중과세에서 5년이 나왔다. 5년 내라면은 중과세 대상, 5년 내 후라면은 중과세에서 제외한다. 요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죠? 5년 말 나오면 항상 5년이 경과했는지 5년 낸지만 구분해서 5년 내냐 후냐. 알았죠?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요 수도권 밖에서 공장을 설립했는데 허가를 받았죠. 허가를 받고 나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짓는 중 이거는 전혀 관련이 없잖아. 그죠? 수도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행정구역이 변경되면서 요게 수도권에 편입됐다. 이런 경우는 중과세 안 하겠답니다. 알았죠? 예. 그럼 요 책을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1번은 선계취득이다. 요거잖아. 그죠? 1번, 뭐 순서는 다릅니다만 요거 선계취득. 중과세 안 한다. 그죠? 2번이 바로 공장 이전을 말합니다. 2번은 공장 이전인데 그 계속해서 보니까 옆에 보니 나오죠. 그죠? 서울 지역 밖에서 서울 지역 안으로 이전하면은 중과세 한다. 그런 말 보이고 또 임차의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2년 내에 이전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요거는 중과세 한다. 됐죠? 그죠? 3번. 선계취득 3번 요거네. 그죠? 선계취득 3번은 업종 변경이네. 그죠? 업종 변경 선계취득 제외 포함해서 업종을 변경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다시 지었다. 그죠? 요거 재축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거. 다섯 번째는 요거 행정구역의 변경. 다음 여섯 번째는 5년이 지났다. 5년이 경과했다 그랬죠. 5년 지났으니까 중과세 제외된다. 다음 여섯 번째 됐고 일곱 번째 그거는 자동차. 그죠? 다시 새 차 바꿨다. 중과세 안 한다. 그죠? 까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그죠? 그럼 이제 요 부분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이제 공부할 때는 항상 그죠? 요 부분 요거 그죠? 요 부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 그죠? 작년에 시험에 안 나오고 그 전까지 이게 해마다 5년 동안 계속 나왔습니다. 작년은 빠졌습니다. 예. 작년에는 안 나오고 나서는 5년 동안 매년 나왔습니다. 요런 부분들은 자주 안 나옵니다. 근데 나오면은 이제 요런 저도 나오고 안에 내용들은 자주는 안 나옵니다. 따문따문 나옵니다. 알겠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거. 그죠? 요거 나오면은 요런 부분들. 요거 세 번 나왔습니다. 요거 중과세 한다. 안 한다. 도시형 공장 제외. 요거 500인데 600이 나왔습니다. 틀리죠? 그죠? 330 20% 요런 거 도시형 업종 영리 비영리 모두 중과세 한다. 최근에 여기 나왔습니다. 요거 알겠죠? 예. 저작년이 나왔죠. 아마 작년인가 저작년 요거 60제곱미터 이하는 중과세 제외한다. 알았죠? 요런 거. 예.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뭐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최소 요약한 거잖아. 그죠? 요 정도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 보세요. 지금까지 했는 거 우리가 이제 방금 했는 게 그죠? 요 취득세에서 중과세 규정 알아봤고 그죠? 비과세 알아봤는데 요거는 이제 세금 내야 된다. 언제까지 낸다 그랬죠? 취득일로부터 60일 내고 나면 딱 끝나잖아. 그죠? 그 잠깐 쉬었다가 신고 납부할 겁니다.